이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요즘 어때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저만 네. 이런 거 아니죠. 아마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들었었을 것 같기는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오늘은 반등이다라고 하기에는 이름 붙여주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뭘까요? 일단 방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반등의 에너지가 강했다고 하면요. 아침에 우리가 한 1%대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러면 상승폭을 더 당겼어야 됩니다. 그죠. 위로.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고 상승폭이 아니네요. 네. 하락으로 전환이 된 맞아요. 상태죠. 그나마 코스닥이 낙폭이 지금 약간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1.6%, 1.7%까지 밀렸었는데 지금 낙폭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원인은 너무 많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수급적으로 이 금투세로 인한 이 부분이 저는 계속 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 예.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2년 전에 유예가 됐을 때 언제인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12월 22일 날 속보가 나왔습니다. 12월? 12월 22일 날 금투세 2년 유예라는 기사가 그때 나왔거든요. 네. 아, 설마 원래도 12월 20, 그러긴 생각도 하기 싫은데 예. 어쨌든 극적으로 연말까지 간다라면 3개월 동안은 계속 재미없는 그러한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최악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네. 지금은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미국이랑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죠. 예. 미국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까? 저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온 표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9월은 만만치가 않은 달이었습니다. 그죠? 맞아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우리 주말이면 추석 연휴가 들어가는데 추석 연휴쯤 전후로 해서 시장은 늘 4년 동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 좋았고 원래도 지금 확 달라지지만 않는다면 결국엔 또 저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만 저렇게 9월 달에 안 좋냐? 그렇지 않죠. 미국도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저기 네모 박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주황색으로. 네. 그 위쪽이 최근 몇 년 동안의 흐름인데 미국은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그죠. 네, 우리나라는 다르죠. 근데 대부분이 최근 3, 4년 동안 9월이 미국도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건 우리 국내에는 수급적으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미국도 지금 그렇게 좋기는 좀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다라는 계절성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저는 이제 뭔가 시장이 좀 의외의 이제 변화가 나타날 때 이 위험 지표를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국채에 대비해서 좀 부도 위험이 있는 회사채가 얼마나 이렇게 이제 벌어지면서 이게 부도 위험이 시장에 있는지 그러면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거죠? 네. 예. 근데 얼마 전에 우리 8월 초 기억나십니까? 시장이 먼데이. 급락했을 때, 예. 네, 블랙 먼데이가 있었죠. 그때 이 안전한 국채에 대비해서 위험한 회사채들의 부도 위험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을 폭락을 시켰죠. 그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아시는 것처럼 그죠? 근데 그리고 8월 6일부터 반등해서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았는데 이때 이 지표도 안정을 보였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이틀 연속으로 고개를 들고 있네요. 그러네요. 다시 네. 올라가는 네네네. 준비 중이네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다가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다시 안정을 찾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적인 수급적 요인도 있고 뭐 계절성 있는 나스닥도 그렇지만 이 지표가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다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하려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려면 적어도 이러한 위험 지표들이 좀 안정을 좀 찾으면 그때 좀 왜냐하면 이미 주식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조금 높게 사더라도 지금은 웬만한 주식들은 좀 싸게 사는 가격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뭐 요 지표를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 또 하나 오늘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갭 하락으로 3%씩 거의 코스닥은 4%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난 8월 5일 때의 기준으로 저는 어떻게 이제 시장을 보냐 하면요. 이 음봉 있죠, 음봉. 네. 이게 이제 그 8월 5일의 음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급락의 음봉을 시장이 빨리 회복하는지 네. 그리고 누가 제일 빨리 회복하는 업종이 있는지 그렇게 저는 해서 주도주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밑에 있는 두 개는 왼쪽은 코스피고 오른쪽은 코스닥입니다. 근데 이틀 동안 저 음봉을 회복을 못 했거든요. 예. 근데 위에 있는 섹터는 어디냐면 코덱스 바이오 ETF, 바이오 액티브 ETF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틀 만에
그 음봉을 회복을 했죠. 네. 시장은 회복을 못했는데 바이오 섹터는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월 초에 저는 바이오가 좀 세겠구나라는 판단을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어제의 그 음봉을 웬만한 섹터가 시장도 당연히 회복 못했고 오늘 아침에 좀 올라오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렸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누가 주도 섹터가 될지 누가 또 반등 시 앞장을 설지는 좀 판가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고 적어도 오늘 오후 뭐 내일까지는 좀 더 그러면 시장보다 강한 섹터가 있을지 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마지막으로요. 지난번에는 바이오가 앞에 선봉이 섰다라고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 바이오가 8월달 한 달 동안 좋았는데 제가 8월 한 달 동안 신용 잔고가 많이 증가한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리스트가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바이오? 네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종목들이 예.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그러네요. 제약 바이오 이들이 8월 한 달 동안 잔고 순수한 잔고 금액 중심으로 많이 증가한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종목이 빠져버린다? 이러면 이제 신용이 한 달 동안 많이 증가한 종목들한테 약간의 수급적인 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어제 제가 이제 뭐 우울해서 야근을 하다가 퇴근 무렵에 옆에 이제 이 신용 관련된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네. 뭐 팀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어제부로 담보 부족 관련된 계좌들이 저희 KB증권 기준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저께까지는 괜찮았는데 어제부터 담보 부족이 그럼 오늘 지금 또 빠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신용이 많이 좀 증가한 종목들이 있다라면 그들 우리가 8월 초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신용이 엄청 크게 한번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바로 돌아서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면 또다시 이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뭐 8월 달에 신용이 증가한 종목들은 좀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런 얘기하는데 지금 여의도 바깥에서 빗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저 우산이 예. 없습니다. 우산이 없으세요? 네. 지금 우리 시장도 우산이 없어요. 그럼 맞고 가겠습니다. 정말 이제 수급적인 우산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 요인이 좀 가득하네요. 이제 이렇게 반대매매 관련해서 또 압박이 실현이 될 수 있는 거. 진짜 어게인 블랙 먼데이, 8월 달에 블랙 먼데이 장. 그러니까요. 그것보다 더 힘들어진 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럼 이럴 때 믿을 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사실 팀장님 아시겠지만 2차 전지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월봉상 빨간색이거든요. 네네네네. 이런 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실적을 믿을 만한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도 드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믿을 건 숫자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확산해 본다면 펀더멘탈 탄탄한 쪽으로 좀 그래도 골라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차 전지를 먼저 잠깐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 코멘트를 드리면 2차 전지는 수급적으로 조금 유리한 상태다라고 저는 수급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원래 많이 오른 종목들이 지금은 순환의 네. 기간이거든요. 예. 근데 뭐 안타깝긴 하지만 2차 전지는 원래 크게 오른 게 없죠. 그죠. 오히려 빈집. 빈집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 올랐던 종목들은 팔아야 되지만 2차 전지는 사실은 급하게 매도할 세금적 이슈로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다만 오늘 뭐 해리스가 뭐 어쩌고 이야기가 나왔죠. 전기차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출렁이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하반기가 오히려 2차 전지는 좀 바닥을 다지면서 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구간이 될 것 같고 11월 대선이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저는 2차 전지는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수급적 이벤트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을 건 결국에는 저는 실적 아닌가 실적이다.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실적 관련된 종목을 또 본다라면 전기차 실적이 잘 아니라면 그 전에 하이브리드가 어쨌든 지금 과도기잖아요. 그죠. 네,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시면 볼보에서요. 네. 순수 전기차에서 요거는 조금 늦추고 하이브리드 관련된 SUV 쪽으로 개발을 좀 더 계획을 하겠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진작했어야 됐네요. 네, 그렇죠. 빨리 조금 서두르었으면 예. 좋았을 텐데 우리 사실 현대 기아차는 잘 하고 있었죠. 똑똑했죠. 예. 얼마 전에도 발표를 했고 그쵸. 어쨌든 근데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분위기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의 숫자는 당분간은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가 가다가 말고 하는 이유가 잠깐 전기차가 쉬는 사이에 일시적인 거 아닌가. 모델이 그렇게 막 늘어나지도 않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보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넘겨준다라는 거죠. 저렇게 이제 계획을. 근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해서 이번에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의 대세는 조금 이어질 것 같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현대차에서
하이브리드가 7종에서 14종으로 네. 더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장 점유율과 함께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리아 FT, 네. 그다음에 세방전지를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시장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뽑아보니까 코리아 FT가 확실히 세네요. 그렇죠. 같은 기간 내에 코스피도 대비해서 두 종목이 월등히 센데 그 중에서도 코리아 FT가 훨씬 더 세다. 노란색입니다. 위에.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을 뽑아보면 세방전지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뽑아보면 어제 기준으로 코리아 FT는 3배밖에 안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세방전지는 5배. 세방전지도 그렇게 비싸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코리아 FT가 싸니까 그래도 기관들도 그렇고 양매수가 어제 이렇게 좀 들어오고 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오늘 사실 아침에 출발 괜찮았습니다. 한 6%대에서 괜찮았는데 시장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바뀌었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하이브리드는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숫자가 좀 나올 수 있는 쪽이니까 계속 좀 체크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 쪽에서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참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은 커질 테니까요. 추가적인 동력까지 같이 점검해 주셨으니까요. 국내도 몇 종목들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주도 섹터가 주춤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테마성 그러니까 단기 자금들이 그쪽으로 다 모이는 거죠. 신규 상장도 어떻게 보면 테마처럼 맞아요. 하나 네. 엮여서 올라가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이게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네. 이 속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네, 지금은 테마처럼 움직이는데 네. 그 요즘 움직이는 종목들, 공모주들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한 1개월에서 3개월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예. 빠지죠. 근데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물량이 어느 정도 3개월짜리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위치가 만약에 공모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네. 꼭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요즘 이 공모주들 신규 IPO한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을 지금 전체 시장에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공모주들도 지금은 테마로서 좀 괜찮지만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이들도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 체크를 좀 잘 해두시고 공모가 가격까지 비교를 해두시고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1개월 낙업 물량이라는 이런 것들이 해제될 시기가 다가오는 종목을 오늘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가져왔거든요. 네. 혹시 내시경 우리 아직 젊으셔서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어렸을 때 보셨어요? 네. 아. 그거 안 하고요. 네, 마취 안 하시고. 너무 힘들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상상도 못 하겠는데. 예. 아무튼 내시경 시술 건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인데 해외 쪽에서도 이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시경 시술을 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이제 용종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그걸 떼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떼내는 과정에 있어서 출혈이라든지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거냐면 출혈이 발생했을 때 전통적으로는 클립으로 이렇게 찝거나 뭐 이렇게 이제 시술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혹시나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 위치를 파우더로 이렇게 확 뿌려주는 지혈제를 만드는 역할을 이 회사가 하고 있거든요. 넥스 바이오 메디칼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시경을 할 때 뭐 지혈제로서 역할을 하는데 왼쪽이 이제 전통적으로 용종을 떼내고 지혈하는 뭐 클립 같은 이런 부분들인데요. 오른쪽이 뭐냐면 넥스 파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우더. 애기들 왜 파우더 네. 아시죠? 이렇게 가루 뿌려주는 거. 저 출혈 부위를 저걸 뿌려주면 이 피가 이제 출혈이 멈춘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배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 해외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치가 좀 있는 신규 상장 종목이다. 근데 그냥 이 회사가 해외로 나가려면 뭐 믿음이 별로 없죠 우리가. 근데 누구랑 손을 잡냐면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1위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가. 그럼 이 회사가 해외에서 이미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한다. 그러면 앞으로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기업은 이미 시가총액이 155조 원에 하는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같이 협업을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우리 수출 데이터들 많이 보시죠. 네. 이것도 지혈제의 수출 추이를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월별로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데이터들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투자 설명서에 보면 올해까지는
뭐 실적이 별로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영업이익률 38%, 내후년 50% 이렇게 좋아지는 걸로 기대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매출액에다가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곱해서 영업이익을 뽑아볼 수 있고요.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나눠보면 내년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은 18배, 그리고 26년 기준으로는 6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땡겨오면 그렇게 비싸다라는 느낌은 안 들 수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호예수 물량이 네. 8월 20일에 상장됐기 때문에 9월 20일이 한 달째 되는데 이 물량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러면 10%. 이 물량으로 인해서 공모가 29,000원인데요. 지금은 공모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9월 20일 전후로 저 수급적인 이슈로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는 기회가 와준다라면 그럴 때는 한번 이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차트에 29,000원 딱 체크를 해 두시고 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로 저희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의 대피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증권 민재기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